대형 솥에 1차 초벌한 뼈다귀, 살점이 반 왕뼈다귀 위에 팍 익은 파김치, 그 위에 비법 국물. 이제부터 온전히 불의 시간. 아는 맛이 무섭다고 했던가. 로봇발에 땀질하게 서빙하면 뼈채 먹는 맛에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몰라라. 아 잠깐, 우리 음식 프로 아니잖아요. 훈이 PD 허허 잘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혹시 부장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농장 아니고 식당. 농부 맞다니까요. 자급자족 하는 농부입니다. 자급자족하는 농부요? 대체 무엇을 자급해서 어떻게 자족한다는 것인지 일단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든 작물입니다. 작물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파입니다. 줄기부터 이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파.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식재료죠. 저는 파를 재배하고 가공해서 연매출 12억을 올리는 김창수입니다. 파재배 3년차 연매출 12억 원의 김창수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요식업에서 농업으로 어떻게 성공 신화를 이루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지 면적 약 7,200제곱미터 하우스에서 파 단일 작물만을 재배한다는 부자농부. 어떻게 단 3년 만에 억도 아니고 12억 원의 연매출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은 농장이 아닌 식당. 금강산도 식후 뭐 하하 그런 건가요? 파지 감자탕 4개 주세요. 파지 해장국이요? 아하, 해장이 필요하시구나. 그런데 오늘 부자농부가 이 식당 첫 손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키운 파가 들어간 감자탕을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부자농부가 키운 파가 들어간 감자탕이요. 감자탕에 우거지, 묵은 김치 들어간 건 익히 봐왔지만 파는 처음. 살점 두둑히 뼈 깔아주고 그 위에 실타래같이 엉킨 파를 쳐 비법 국물 쫙쫙 부어주고 생파, 부추, 버섯 등 갖은 채소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면 정신이 확 맑아지겠죠. 파가 들어간 감자탕은 어떤 맛일까요?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고 알싸한 감자탕을 함께하는 이분들 누구세요? 저희 농업회사법인의 다 직원들입니다. 감자탕을 맛도 봐야 되고 하니까 날마다 지금 점심때는 감자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 메뉴가 감자탕이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하하,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알싸하니 진짜 맛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고 그날마다 조금 다른 것도 먹으니까 항상 맛있습니다. 애사심 불끈 끓어오르게 하는 감자탕. 부자농부도 매일매일 먹는 그 맛이 정말 허허 궁금하군요. 이 파가 부드럽고 알싸합니다. 국물에 들어가니까 얼큰하기도 하고요. 한번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디어 맛볼 기회가 온 우리 후리 PD. 이게 그냥 파김치가 아니라 약간 묵은지 느낌이에요. 전라도에서는 파김치를 익혔다고 해서 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힌 파지를 넣으니까 파지 감자탕. 익혀야 더 알싸한 맛도 나고요. 얼큰합니다. 생파를 익히는 달큰한 맛과는 또 다른 맛. 묵은 파김치가 준 알싸한 맛. 입 짧은 후리 PD가 파맛에 빠졌을 정도라니 허허.
이게 얼큰한 맛이어가지고 해장도 되고 전날에 술 드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파가 그저 똑같은 파일 뿐이라는 생각은 그만. 도대체 부자농부의 파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김창수 부자농부를 12억 부자로 만들어준 파농장입니다. 든든히 배 채웠으니 바삐 작업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첫 작업은 뭔가요? 와우, 이 파는 엄청 작은데요. 육류입니다. 모종 이식을 하는 거죠. 이 작은 모종을 일일이 규모에 비해 꽤 손이 가겠는데요. 이 작업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해보려고도 했는데 너무 비싸고 또 속도가 너무 안 맞아서 일단 이 작업은 수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모종 이식을 마친 파는 물 위에 띄우는데요. 이대로 끝인가요? 이렇게 놔두면 보통 자연적으로 저희는 물에다 담그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이게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파를 수경 재배하는 건 낯선 그림이네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머님들이 파를 뿌리만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서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 생각해서 이런 수경농법을 만든 겁니다. 가정에서야 파 한두 달 사다가 물에 담아 한두 달 키우는 재미, 먹는 재미 야무지게 파테크 누려봤죠. 그런데 이렇게 대량 파 농사도 수경 재배가 가능하군요. 종자는 대파 종자인데 쪽파 정도 크기만 되면 저희는 수확을 하죠. 대파 종자를 쪽파 크기에 수확한다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그냥 수확을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쪽파 크기죠. 육안으로 보기엔 쪽파인데 이게 종자가 대파라는 거죠? 대파 씨앗을 파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약간 쪽파 크기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쪽파보다 수급이 영리한 대파 종자를 재배해 쪽파로 키운다는데요. 그럼 대파 모종은 얼마나 된 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모종을 사오는 거 아니고 대파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발화를 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대파 씨앗을 직접 발화시킨다고요? 종자 발화실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안내하는 부자농부. 조명 하나 없는 내부엔 모판만 쌓여 있는데요. 이게 다 파 종자인가요? 파 발화하고 있습니다. 파 특성상 암 발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암흑에서 이게 발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더 잘 됩니다. 발화율이 더 좋습니다. 농장의 발화 시스템은 물론 종자의 관리 기술까지 모두 갖춘 부자농부. 상토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씨앗을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토를 덮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흑에 맞춰 놓으면 3일 후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한 28도 오고 습도는 거의 90% 이상을 제가 맞춰주고 있어요. 종자의 활력을 최대치로 올려 종자의 싹이 나오면 종자는 암실을 나와 빛을 보게 되는데요. 수경 베드가 아니네요. 이곳은 어딘죠? 발화가 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육류실입니다. 이쪽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요. 여기는 지금 1달 정도 된 거고요. 한 줄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LED 조명에 광합성을 하며 생장하는 모종. 그런데 위로 자라기도 바쁜 모종에 중요한 작업이 있다고요. 저희가 그냥 한 2달 가까이 되면 이제 이 정도 자라거든요. 그럼 자라면 더 뿌리 쪽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커팅을 한번 해줘요. 커팅을 해주게 되면 이제 뿌리가 더 성장을 하죠. 뿌리가 더 성장을 해야 이걸 지금 모종 이식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커팅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여리한 파는 얼마나 더 커야 정식이 가능한가요? 2달 반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베드판에 모종 이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에 띄우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성장한 모종은 정식 베드로 옮겨 이제부터 진짜 파로 크게 된답니다. 그날 오후 수확 작업을 시작한 부자농부.
잠깐, 수확할수는 부족하다고 손오공 분실술이라도 했나요? 제 친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닮았죠?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파 재배 가공 등 농장 실무 담당 택수 씨, 부자농부의 오른팔이랍니다. 저희 동생이 대학교를 수원 농대 나왔어요. 농대 출신이고 그 농업에 대해서 좀 알아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축산업을 많이 했다가 제 형님이랑 같이 농업을 뛰어들게 됐어요. 작업할 시간에 쫓겨 살갑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한 형제. 현재 기간에 같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많이 믿고 하니까요. 저도 마음적으로 든든합니다. 든든한 형제가 함께 팍팍 뽑아낸 팥뿌리, 씨앗 발화부터 수확까지 마음을 주고 손을 안 댄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발화를 시키고 육묘실에서 육묘를 하고 또 모종 이식을 그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어요. 모종 이식을 하고 나서 한 2달 반 후에 한 줄씩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종자를 발화시켜 육묘장에서 키운 후 모종을 정식해 2달 반 후 일주일 주기로 배드 하나씩 수확해 온전히 수익화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종자 발화부터 수확까지 원스톱 재배로 수익을 최대화하라. 매주 파를 수확하는 김창수 부자농부. 그러나 3년 전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었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업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외식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자탕을 이제 주 메뉴였고 저희 감자탕에는 파김치가 들어가는 감자탕을 이제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20년도쯤인가 파가 한번 파동이 났었어요. 대파 한 달에 8,000원, 금값된 팥값에 하다하다 파티크까지 너도 나도 대파를 키울 정도였습니다. 파를 넣은 감자탕 식당은 더 심각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서너 배의 웃돈을 준 파로 감자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농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쿠아포니스 농법이라는 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팜하우스 450평을 지어가지고 기농을 하게 됐죠. 혹독한 파 파동을 겪은 후 아쿠아포니스 농법으로 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부자농부. 하지만 친환경 비료, 방제 기술 미흡으로 병의 충에 노출된 파는 자라지 않고 무르기 일수.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그때는 뭐 두 길 갈라에 서 있었죠. 근데 또 시설비를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만들어놨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온 동생과 함께 파의 재배 조건을 꾸준히 연구하고 하우스의 온습도와 수질 온도를 맞춘 결과 균일하게 자라기 시작한 파. 수확량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크구나. 다른 농업인들은 다 물에서 어떻게 파를 키워 다 의아해 하고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수경 재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파를 보란 듯이 성공시킨 부자농부. 농업을 몰라서 무모하게 도전했던 일, 그래서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냈으니 이보다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거면 약간 좀 남다르게 깨끗한 물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파로 해서 지금 특허를 진행하고 있고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농법의 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도전과 공을 인정해 파 재배 경력 2년 만에 표창도 여러 받았습니다. 파의 종자 발화부터 재배 환경, 시스템이 정립되면서 파 수확량이 안정적으로 증가됐는데 파 파동이 와도 걱정 없다는 부자농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자신한 걸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 1.5톤씩 수확을 합니다. 일주일에 1.5톤씩 약 330제곱미터 베드에서 생산되는 파 수확량인데요. 약 330제곱미터 베드가 12개.
수확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식해 연간 총 72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수확한 파는 농장 내에서 바로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씻는 중 맞아요? 수확한 파를 이쪽 가지고 와서 1차 여기서 에어로 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겉잎이 나가는 거죠. 물에서 자란 파를 공기로 세척하다니 하하 흥미롭군요. 그 다음에는 2차 손으로 그래도 에어로 불었어도 남아있는 그 겉잎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으로도 제거하지 못한 노란 겉잎을 손으로 제거하고 그렇죠. 손보다 꼼꼼할 수가 없겠죠. 제거한 다음에 이쪽 넘어오면 3차로 저희는 이제 뿌리까지 먹는 파라서 뿌리 안에를 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3차는 물로 모종 때부터 품고 있던 상토와 드디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척하고 오면 마지막으로 사람 손으로 에어를 불고 있고 한 번 더 세척하려고. 세척 공정이 4차까지? 대단히 위생적이긴 한데 파뿌리까지 먹는 파맛 어떨까요? 저희 파는 참 달고 아삭아삭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좀 있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있네요. 부드럽죠, 또. 근데 질기지가 않아요. 일반 쪽파나 대파는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매워서 못 먹습니다. 후디피디 정말 맛있는 거 맞죠? 가맹점에 공급해줄 파를 든든하게 수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한데요. 그런데 랩은 왜 둘둘 싸는 건가요? 습이 날아가지 않으라고 랩핑을 하고 있어요. 뿌리 같은 부분이 좀 마르거든요. 약간 싱싱하게 있으라고 랩핑을 감싸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수분까지 꽉 잡아서 처음 농장을 떠나는 파. 파를 실은 트럭은 특별한 장소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농장과 멀지 않은 건물. 랩핑 처리된 채로 하차되는 파는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이곳은 파 거래처? 랩핑된 파의 양이 엄청 많은데요. 뭐 하는 곳인가요? 파를 저장하는 좋은 창고입니다. 세척이 끝난 파를 여기다 보관하고 이걸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이제 보관 중입니다. 값어치 있게 만든다. 어허, 왠지 알 것도 같은데요. 잠시 후 위생복 차림으로 고무장갑까지 척 끼는 이 사람. 해보자. 파 가공 담당 택수 씨입니다. 연한 파를 쭉 깔고 미리 숙성시킨 김치 양념을 쓱쓱 뿌려 풋내 안 나게 살살 버무려주면 끝! 감자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기가 좀 세면 이제 짠맛이 강해서 일반 파김치보다 저희가 좀 간을 좀 덜 하게끔 양념을 제조해서 이렇게 비비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김치 가공 작업은 일주일에 1회. 택수 씨만 아는 레시피로 이곳에서만 이루어진답니다. 저희가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8kg로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가맹점들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만 줄 수 있는 파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재배 매운맛은 잡고 단맛을 올린 파. 고품질의 파를 파김치로 2차 가공해 가맹점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면서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외식업이든 뭐 자기가 필요하는 식자재는 본인이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농업을 같이 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맛은 기본. 파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가맹점들한테 재배를 하고 생산해서 제조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수익이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파김치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파김치는 바로 가맹점에 배송되지 않고 좋은 창고에서 맛있게 익힌 다음 공급된답니다.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보관해놨다가 저희 가맹점들한테 납품하고 있습니다. 택수 씨의 비법 소스로 가공된 파김치.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파김치 가맹점 납품으로 연매출 12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파김치 가맹점 납품으로 연매출 12억 원. 땡땡땡 배꼽시계 울리는 시간. 식당에도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칼하니 진짜 속도 불린 것 같고 여기 파김 들어가 있는데 다른 파김보다 엄청 연한 것 같아요. 이걸 한 입 먹고 나면 머리에 별이 한 5개 정도 생깁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원래는 그 우거지랑 묵은지랑 먹었었는데 파지가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고 국물맛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파김치가 파김치지 뭐 국물까지 좌지우지한다? 하하, 아무래도 제작진에게 안 보여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거 영양분을 줬습니다. 근데 영양분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고 좋은 걸 주는 일꾼이 따로 있습니다. 일꾼이 따로 있다고요? 어디 우렁각시라도 숨겨뒀을까요? 영양분 주는 일꾼이 진짜 물속에 숨어 있어요? 저희 600마리 정도 일꾼이 있습니다. 600마리? 어허, 물고기네요, 물고기. 이 물고기들이 파의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일꾼들인 거 맞죠? 작물은 물고기 좋아하는 깨끗한 물을 주고 물고기의 이 향어는 작물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만듭니다. 이게 서로 상생하면서 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아쿠아포닉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로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입니다. 물고기가 만든 유기물을 여과해 식물에 유용한 성분을 넘겨주고 식물은 물고기의 안 좋은 질소를 흡수해 깨끗한 물을 물고기에 돌려주며 상생하죠. 아쿠아포닉스 재배한 파와 토경 재배한 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토경에서 키우는 것보다 좀 더 단맛이 나고요. 좀 더 부드럽습니다. 아삭하기도 하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저희는 원래 보통 노지에서는 1년에 한 2모작 하는데 저희는 한 8모작 내지 한 10모작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아쿠아포닉스로 다모작 재배 생산량을 늘려라. 그날 오후 이걸 끝까지 많이 키울 수가 없어서 이게 잡아서 먹을 수 있게끔 저 혼자 먹는 게 아닌 이걸 어탕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합니다. 향어를 어탕으로 판매한다고요? 떡 번 김에 뭐 한다더니 갑자기 방수복을 챙겨 입는 부자농부. 설마 아니죠? 낚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낚시요? 방수복으로 호기롭게 걸어가더니 진짜 향어 수조 안으로 들어간 부자농부. 금세 향어를 우와하하! 월척입니다. 향어 한 마리만 해도 여럿 배부를 것 같은 크기. 조리 과정이 궁금한데요. 향어와 파 한 단 양손에 들고 조리실에 들어선 부자농부. 힘 좋은 향어를 어호호 뚝딱 손질을 끝내고 이야 기술 저차. 곰솥에 넣어 푹 구워줄 거랍니다. 소고기를 넣어서 곰탕을 끓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물고기를 넣어서 향어를 넣어서 끓였다고 해서 어곰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메뉴 개발한다더니 삼겹살?
거기에 파까지? 내친 김에 식사하려는 건 아니겠죠? 키운 파를 구워 먹은 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테스트 중입니다. 삼겹살 구이로 파의 단맛을 더 끌어올려준 메뉴. 향어 곰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그 사이 뽀얗게 우러난 국물. 보기에 딱 곰탕, 파가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요식업 경력 14년. 메뉴 개발은 늘 떨리는데요. 네, 잠깐만 몇 분만 들어와 보세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파가 많이 들어간 어탕하고 구워 먹는 파를 삼겹살에다가 구워 먹는 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맛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기존 파보다 더 달달한 맛,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네. 고기하고 잘 어울려요. 전 머리장 먹었는데 안에서 파즙이 나오는데 맵지 않고 좀 이번엔 어곰탕. 1등 일꾼 향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근데 색감도 좀 더 있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좋네. 제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고 너무 보양식 같고 너무 좋습니다. 새 메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야, 더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김창수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파김치 가맹점 납품으로 연매출 총 1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 발화부터 수확까지 원스톱 재배로 수익을 최대화하라. 두 번째, 파김치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세 번째, 아쿠아포닉스로 다모작 재배 생산량을 늘려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농업의 프랜차이즈로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기술로 파를 키울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물량을 좀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꿈입니다. 파파동의 위기를 직접 생산으로 인생 역전한 김창수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명패를 이제 받았으니까 좋은 품질의 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길 스스로 개척하는 자급자족 농부 김창수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